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새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며칠 전이 아니죠. 어제랑 그저께랑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올려주는 걸 봤는데 세상에나 너무 어색하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각 반에 한 15명 이상이 보통 계속 꾸준히 그 필기 노트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뭐 다 안 하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올려준 사람들의 필기를 봤을 때 거의 선생님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필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서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남들이 올린 것도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와, 이 친구는 이렇게 필기하는구나, 이게 되게 효과적이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너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험 문제를 내기가 어렵게 내기가 어렵다.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 문제를 진짜 막 와당창창 어렵게 내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추가 강의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추가 강의는 조금 빠른 배속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빠르게 하기에는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빨리 돌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차피 배웠던 걸 한 번 더 보는 거니까 빠르게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은 필기를 내가 하는 걸 또 똑같이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EBS를 통해서 필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새롭게 듣거나 아니면 내가 미처 필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만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필기가 노트에 다 적혀 있다 싶으면은 굳이 다시 필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기의 어떤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에게 필기한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한 노트에 빼곡하게 쓴 사람이 있어. 빼곡하게 뭐 기압, 바람, 뭐 기단, 전선 빼곡하게 빈틈없이 그렇게 하면은 한눈에 보기엔 좋아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다시 봤을 때 좀 가독성,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글자들이 빼곡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필기라는 목적이 결국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나중에 다시 한눈에 내 글씨로 써 있는 걸 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럼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빼곡하게 쓰기보다는 좀 넉넉하게, 개념과 개념 사이를 넉넉하게 필기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 시간에 얻게 된 새로운 지식도 그 중간중간에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더 알찬 노트가 되겠죠. 이렇게 EBS 선생님 추가 강의를 얹다 보면은 그 노트는 어떤 교과서보다도 훨씬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노트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진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에 좀 사이 간격을 좀 넓혀놔서 내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EBS 강사님이 말하는 거를 잘 섞어서 필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기압과 날씨, 그 다음에 날씨와 일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압과 날씨. 사실 기압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전에 배웠어요. 배워서 알지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봐봅시다. 보통 되게 기분이 울적하거나 힘든 사람들한테 다른 친구들이 친구야, 찬수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이때 그렇게 하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이 찬수야, 오늘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때 왜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를 저기압이냐고 돌려서 말할까요? 저기압의 무슨 특징 때문에? 막 저기압 하면은 막 이렇게 얼굴에 그림 다지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오늘 저기압일까요? 고기압일까요? 나는 고기압이야. 저기압. 사람이 우울할 때 왜 저기압이라고 할까? 그거는 저기압의 특징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기압은 크게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나뉘는데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이것을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압이 예를 들어서 3기압이다. 얘는 고기압일까요? 저기압일까요? 기압이 3기압이야. 이것만 가지고는 얘가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고기압의 개념은 항상 비교적인 비교.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야 고기압인 겁니다. 내가 지금 3기압이야. 그럼 사실 진짜 높은 기압이거든요. 근데 주변이 5기압이야. 그럼 나는 주변보다 높아 낮아? 맞죠? 이거는 저기압이고, 내가 같은 3기압인데 주변이 1기압이야. 그러면은 주변보다 높으니까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주변보다 잘하냐, 주변보다 낮냐,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이것을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압이라는 거는 주변에 이제 공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공기가 많다 보니까 이 공기가 여기 안에 뭉쳐있는 게 아니라 공기 특징, 어떻게 된다고? 서로 거리를, 사회적 거리를 다시 유지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고기압은 기압이 워낙 공기가 많기 때문에 서로 퍼지려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압은 이렇게 서로 주변으로 이렇게 공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기압이 퍼져나가는 이 방향이 시계방향이라고 해요. 시계방향. 이 시계방향이지 지금. 시계방향. 그래서 고기압은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고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몰리는 게 아니라 고기압 중심으로부터 공기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나갈 때 그냥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시계방향으로 간다는 거. 자, 이때 우리가 고기압은 상승기류인가요? 하강기류인가요? 하강기류라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얘가 하강기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공기가 많아서 고기압이 된 거고, 얘가 많다 보니까 주변으로 퍼지는데 퍼지는 방향이 시계방향이더라 라는 거.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기류이면서 움직이는 방향은 시계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문제 내기 아주 쉬운 특징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고기압은 하강기류다. 2번 고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딱! 눈치채겠죠? 그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저기압은 주변보다, 여기도 역시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 이게 바로 저기압입니다. 자, 그러면은 0.5기압은 고기압일까요? 저기압일까요? 눈치챘죠? 0.5기압이라는 근거만 가지고는 얘가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럼 뭘로 알 수 있냐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야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압도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저기압은 보통 공기가 위로 올라가나요? 밑으로 내려가나요? 위로 올라가겠죠? 저기압. 보통 가열된 지역이 저기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니까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저기압은 상승기류를 탑니다. 저기압은 상승기류. 자,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공기가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럼 주변에 있는 고기압에서부터 공기가 들어오겠죠? 이때 들어오는 방향이 무슨 방향?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반시계 방향이다 까지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저기압은 주변에서 공기가 모여서 위로 올라가고요, 고기압은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변을 퍼진다고. 이때 퍼지는 방향이 고기압은 시계 방향,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는 거,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아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야, 천수야, 너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했을 때 저기압의 특징 뭐냐면은 상승해. 공기가 상승해. 아이고, 공기가 상승한다. 그럼 뭐가 일어나? 복습. 공기가 상승하면은 부피가 팽창, 온도는 하강. 그럼 어디 도달해?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고 뭐가 형성돼? 그렇죠. 구름이 형성되죠. 그래서 항상 구름은 저기압에 생깁니다. 저기압. 왜냐면은 공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구름이 형성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일어나. 왜냐? 공기가 내려가니까 팽창할 일이 없어. 온도가 떨어질 일이 없어. 반면에 저기압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형성되더라. 그럼 구름이 형성되면 아무래도 밑에 그림자 많이 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우울할 때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림자가 얼굴에 많이 지니까. 나 망했어. 나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어. 이런 그러니까 표정이 어둡잖아. 실제로 표정이 어두운 게 그림자져서 어두울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와서 좀 어두워 보이는데, 아무튼 이해됐죠? 저기압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형성된다? 구름이 형성된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을 비교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개념이 더 있어요. 사실은 세 번째가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건데 바로 온대 저기압, 중위도 저기압이라고도 하고 온대성 저기압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 이 개념을 쓰고 싶은데 이건 제 자막에다가 깔아놓을게요. 자막에다가 온대성 저기압. 중위도 지방에서 북쪽의 차가운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기압, 이거를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대성 저기압 보면은 이렇게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이 같이 존재하고 있죠. 이때 이 모서리에 있는 이 얘가 무슨 기압? 저기압이더라. 이러면서 구름이 발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그림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온대성 저기압을 보면은 이 그림이 이 밑에 있는 그림을 간단하게 표시한 게 이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그림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요. 맨 왼쪽에 A 지역에는 찬 공기가 있어. A 지역은 찬 공기, B 지역은 따뜻한 공기, C 지역은 다시 찬 공기야. 찬따찬이야. 찬따찬. 이때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샥 불면은 아무래도 이 차가운 공기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가다가 따뜻한 기단이랑 딱 만났어. 따뜻한 공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찬 기단이 팍 들어왔어. 그럼 무슨 전선이 생긴다? 그렇죠. 여기 한랭 전선이 생깁니다. 한랭 전선 이렇게. 한랭 전선이 생기면서 여기에 무슨 구름이 나타나죠? 그렇죠. 찬 공기가 밑으로 팍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뜻한 공기가 훅 올라가면서 층운형 구름을 이렇게 만든다.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따뜻한 공기도 일부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 따뜻한 기단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찬 기단이 딱 맞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위로 쓱 올라간다. 그러면서 무슨 전선이 생겨요? 그렇죠. 온난 전선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따뜻한 기단이 스무스하게 얇고 넓게 쫙 퍼지는 구름이 형성됩니다. 이게 무슨 구름? 그렇죠. 얇고 넓은 구름이니까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냥 한랭전선 그리고 온난전선 이 딱 두 개를 배웠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생긴다고. 동시에 생기면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구름이 각각 다른 지방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압의 상태를 바로 온대저기압 혹은 중위성 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지금 A, B, C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시간에 따라 어떤 기후의 변화가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B 지역에 있다. 그럼 현재 날씨 어떤가요?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구름이 없죠. 어떤 날씨? 맑은 날씨예요. 만약에 A 지역에 있다. 이러면은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니까 저군형 구름이 지나간 상태겠죠. 자, C 지역에 있다. 여기는 얇은 구름이 펼쳐져 있는 상태고 온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죠? 찬기단 안에 있으니까 온도가 낮겠죠.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공기가 전체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대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C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C 입장에서. C는 현재 차가운 기단에 있으면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니까 온도가 낮고 구름이 많이 껴있겠죠, 지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난전선이 C를 통과했어. 그럼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선 따뜻한 공기가 간 거니까 온도는 높아지겠고 하늘의 구름은 없겠죠. 맞아요? 그죠?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한랭전선이 지나갈 테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그래서 한랭전선이 지나면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떤 구름이 형성됩니까? 그죠? 한랭전선과 같이 동반되는 이 저군형 구름이 같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C에 있으면은 맨 처음에 차가우면서 층운형 구름이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날씨가 맑아지고 그러다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서 온도는 차가워지고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아주 간단한 상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원래 기상캐스터들이나 아니면 기상청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구름과 기압의 변화를 가지고 날씨를 예측하는 게 바로 이런 형식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자, 이때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한랭전선이 빠를까요? 아니면 온난전선이 더 빠를까요? 그죠? 한랭전선이 더 빠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때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이랑 같이 존재하는데 전체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데 얘가 더 빠르니까 결국 얘를 추월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가다가 빵 만나게 돼. 이렇게 만나게 돼서 형성되는 전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폐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폐색 전선. 선생님도 헷갈리네요.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만나게 됐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얘네들은 폐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온대저기압 배웠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말고 어떤 현상이냐면은 온대저기압, 그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서로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충돌을 해. 서로 반대 방향에서 한 곳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충돌하는 현상. 충돌할 때 생기는 기단. 이거를 바로 정체전선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충돌하면서 정체되었다. 이것을 정체전선이라고 합니다. 이 정체전선은 가장 큰 특징이 정체되면서 아무래도 구름이 두 개가 합치다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장마가 많이 내리는데요. 이때 이 장마가 우리 길게 내리나요? 아니면 짧게 내리나요? 장마는 짧게나 이틀, 길게는 일주일 동안 장마가 오기도 하죠. 워낙 구름과 구름이 함께 충돌되어서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마전선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장마를 어느 때 많이 체험하게 되나요? 어떤 날씨에, 어떤 계절에? 보통 장마하면은 여름이죠. 근데 장마하고 나서 장마가 여름에도 일어나지만 가을에도 일어나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나요? 가을도 장마가 일어나요. 근데 여름과 가을의 장마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마가 일어난 다음에 온도 변화예요. 여름에는 장마가 지나면은
엄청 어때요? 수덥지근하죠. 우선 비가 내리니까 굉장히 습했을 테고 날씨가 너무 더워. 그래서 장마가 지나면 너무 힘들어요. 반면에 가을에는 장마가 지나면은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춥죠. 분명히 여름이랑 가을이랑 같은 장마인데도 불구하고 장마가 지나간 후에는 온도가 달라져요. 여름은 덥고 가을은 춥고.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옆에 선생님이 그림을 띄울게요. 한번 봅시다. 옆에 그림을 띄워보면은 여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 북쪽에서의 그 차가운 기단, 그 다음에 남쪽에서의 따뜻한 기단이 충돌하면서 장마전선이 생기죠. 정치전선. 이게 머물다 보니까 장마가 내리는 건데 이때 여름이라서 밑에 있는 이 북태평양 기단이 훨씬 세기 때문에 장마가 지나고 나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장마 후에 굉장히 더워지는 겁니다. 반면에 가을 봅시다. 가을은 똑같아요. 위쪽에 있는 이 차가운 기단과 밑에 있는 따뜻한 기단, 오호츠크랑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게 되면서 충돌하게 되면서 장마전선, 정치전선을 이루는데 가을에는 그 오호츠크 기단이 훨씬 세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차가운 기단이 내려오면서 장마가 끝나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장마이지만 온도가 다른 이유는 여름은 북태평양 기단이 훨씬 세가지고 위로 올리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고 가을에는 오호츠크 기단이 훨씬 세기 때문에 이 한랭 다습한 이 기운이 쭉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추워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는 날씨와 일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날씨와 일기도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바로 일기도입니다. 일기도. 자, 일기도의 개념을 보면은 여러 지역의 대기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상캐스터 기억나나요? 뉴스 보면은 그 기상캐스터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바깥에 있는 지도를 배경으로 막 뭐 어디는 고기압이고 어디는 저기압이라서 무슨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그 기상캐스터가 뒤에 깔아놓는 이 지도 그것이 바로 일기도입니다. 그래서 일기도는 대기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른 일기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실제로 진짜 현재 날씨가 어떤 대기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제일 먼저는 국가 기상위성센터라고 해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가면은 현재 기압 상태, 바람 상태, 날씨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그 사이트를 선생님이 알아냈어요. 그거는 내가 좀 이따 같이 보여줄게요. 보면은 계절별로 일기도가 조금씩 다른데 겨울을 봅시다. 겨울을 보면은 독특하게 서고 동저형 기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쪽은 고기압이고 동쪽은 저기압이에요. 서쪽이 고기압이고 동쪽이 저기압이면은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겠죠. 근데 진짜 생으로 서쪽에서 동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북서풍이 분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반면에 여름 봅시다. 여름은 남쪽이 고기압이고 북쪽이 저기압이래요. 근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부니까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겠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 생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남동 쪽에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남동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이름이 남동풍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겨울과 여름에 바람이 실제로 북서풍인지 남동풍인지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earthnullschool.net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 지구 전체의 바람의 현재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어떤 지역의 바람을 바로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고 한쪽은 빙글빙글 돌고 있죠. 자,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궁금하니까 우리나라를 볼게요. 자, 오늘 현재 6월 5일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바람의 방향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바람이 많이 안 불고 있죠. 실제로 지금도 많이 바람을 불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일본 밑쪽이 약간 소용돌이가 있는 게 태풍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름은 남고북저형이라서 남동풍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름의 바람을 한번 직접 볼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얼스를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막 있는데 여기가 한국어로 누르세요. 그러면은 다운로드가 되면서 한글 버전으로 바뀝니다. 자, 이때 지금 현재 6월 5일 3시에 어떤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여름이 궁금한 거니까 2년 전, 2018년 엄청 더웠죠? 2년 전에 여름을 봅시다. 2018년 7월 25일 과연 남고 북저형이 돼서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보이죠? 지금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넘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반도 쪽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바람의 방향이 왼쪽, 밑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남쪽이 고기압이고 북쪽이 저기압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신기한 게 이제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태풍이 많이 불 거 아니에요. 태풍의 진원지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쪽 여기가 지금 굉장히 소용돌이가 돌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나중에 태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슉 올라오면서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름을 봤으니까 겨울도 한번 봅시다. 겨울은 서고 동저형이라서 북서풍, 이 북쪽 서쪽에서 밑으로 대하선으로 내려오는 어떤 바람의 방향이 존재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겨울로 바꿔야겠죠? 2019년 1월 한 20일 정도 봅시다. 자, 적용. 전체적으로 북쪽 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아무래도 육지 쪽은 장애물이 많으니까 바람이 이 바다 쪽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 한반도 주변의 이 바람의 방향이 북쪽 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살짝 느리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바람의 방향을 읽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떤 날씨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영상이 끝난다면은 이 사이트에 가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들의 그 날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날씨도 알 수 있고 과거의 날씨도 다 알 수 있으니 굉장히 유용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만 배우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는 날씨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살짝 다르게 바람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런 거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봄과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해서 고기압이 많아요. 근데 이게 고기압이 자주 이동해. 근데 고기압이면 날씨가 맑아요? 흐려요? 맑죠? 맑은데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맑은 날씨지만 변덕스러워.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구름이 끼기도 하고 맑았다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여름과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일기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일기도를 그리라는 시험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일기도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만 이 파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어때요? EBS 영상을 보고 나서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배운 내용 중에 내가 필기하지 않았던 것만 좀 따로 필기를 해놔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워낙 잘해가지고 제가 피드백 해드릴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지필고사 약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할지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단원 기권과 날씨는 전부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대단원 마무리라고 해서 여러분 교과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기압일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고기압으로 가래요. 저기압일 때는 고기압으로. 오늘 혹시 내가 우울하다면은 고기압으로 가서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이 저기압의 상태를 고기압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한테 고기 사달라 그러세요. 알았죠? 안녕.